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지난 연휴 사이에 달러원 환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1143원까지 하락한 달러원 환율 폭락세.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달러원 환율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요,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폭락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자, 달러원 환율이 던지는 증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달러원 환율의 하락은 어떻게 본다면 필연적인 과정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고, 이것은 반대로 자,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팬데믹 쇼크 이후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돈을 뿌리면서 재정 정책을 도입하면서 금융 정책, 재정 정책 양쪽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뿌렸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달러. 그 달러 규모는 연준이 보유한 자산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3조 달러에 이릅니다. 와,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죠. 그리고 뭐 중앙은행도 미국 연준에 비해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그렇게 완화적인 정책을 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원 환율의 하락은 필연적인 과정이었고, 대신에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가지고 달러원 환율의 하락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예상치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압도적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OECD에서 예상한 OECD 국가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 블록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장 왼쪽에는 스페인이 있고요. 자, 스페인은 대략 한 11%에서 14% 가까운 경제 성장률 침체가 올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심각하죠. 자,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대에 육박하는 경제 성장률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자, 거의 뭐 한 8% 내지 7% 가까운 경제 성장률 침체가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 침체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만 경제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 예상되는 정도는 더블 히트라고 해가지고 팬데믹 쇼크가 2번 왔을 때 그것을 가정한 상황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8.5%, 유로존 마이너스 11.5%를 감안하면 한국은 정말 양호한 경제 침체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 달러원 환율이 하락세, 즉 원화 강세로 가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자, 9월 달에 어떻습니까? 자,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이 됐어요. 자, 수출 전년 동기비 보시게 되면요, 자, 7.7% 전년 동기비 증가했습니다. 자, 7월, 8월 달에 턴어라운드 조짐이 나타났다가 9월 달에 확실히 턴어라운드 했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수출이 회복이 되면서 달러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한국은행의 정책,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풀린 재정 정책을 감안하면은 원화 가치의 상승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 지난 코로나 쇼크 때 1,300원 부근까지, 예, 거의 이게 1,280원? 그렇게까지 올라갔던 달러원 환율의 추이는, 자, 그 이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그리게 됩니다. 결국, 올해 중요한 그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 1,150원을, 예, 자, 지난주에 하향이 이탈하면서 급격하게, 예, 달러원 환율이 하락 속도가 가속화되고 급기야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쉬는 지난 금요일에 1141원까지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필연적이고, 예, 당연한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이러한 이제 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로, 예, 크게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달러원 환율의 하락은 한국의 국가적인 재무 리스크가 크게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반대로 우리 팬데믹 쇼크 때 어땠습니까? 달러원 환율이 폭등하니까 우리나라 망하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았잖아요. 하지만 제 자주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안 망한다, 겁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자 피치사의 국가 신용 등급에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한국의 경우 자 이번 10월 달에 피치사에서 신용 등급 전망치를 AA-로 마이너스 안정적으로 그대로 전망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피치가요, 올해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자, 영국이나 캐나다는 신용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 전망치를, 예,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한국이 최소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재무적인 리스크, 국가 리스크가 매우 안정적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재무 안정도가 높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자, 주식시장 입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자, 한국 증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예,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자, 우리나라 증시 꾸준히 상승했고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가세되면서, 예, 한국 증시는 모멘텀이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난 2010년대 한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예, 모멘텀이 없는 정말 재미없는 증시였습니다. 한국 증시 싼 건 알겠지만, 예, 모멘텀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겠다, 그랬던 국내 투자자도 많고 해외 투자자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3월 팬데믹 쇼크 이후 10월 첫 주, 지난주까지 등락률을 보게 되면은 한국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64%나 상승했고, 자,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55%나 상승했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2010년대 내내 모멘텀이 없던 상황에서 3월 이후부터 해서는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이죠. 예, 엄청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멘텀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제 한국 증시도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 3월 말 이후 최근까지 달러 기준 원화 가치의 가치 증가는 10%에 이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달러 환산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의 등락률은 70%에 이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종합주가 지수하고 S&P 500 지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 나스닥하고 비교를 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나스닥하고 비교할 때는요,
코스닥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기술주 지수는 기술주 지수끼리 비교해야 돼요. 자, 나스닥 지수 3월 말 이후 3월에 코로나 팬데믹 최고, 그 최정점 이후 69% 상승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103%나 상승했습니다. 자, 그만큼 한국 증시가 모멘텀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모습은 자,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표 ETF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윗단에 있는 자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선은 EWY라고 해가지고요. 한국 증시에 투자는 미국 상장 ETF입니다. 그리고 밑에 봉차트로 되어 있는 것은 S&P 500 지수를 ETF화한 스파이입니다. 자, 그런데 3월 말 이후 지금까지 등락률 보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만큼 한국 증시가 모멘텀이 강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단 이야기는 모멘텀 플레이어들 또한 지금 이제 한국 증시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 이 모멘텀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돌아섰다는 이야기는 한국 증시가 체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뿐만 아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최소한 달러 관점에서 봤을 때 환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그냥 한국에 돈 넣어놓고 가만히만 있어도 달러 기준으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 한국 증시, 뭐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매수세를 유입시킬 동인이 생긴 것이죠. 자, 그 결과 10월 들어서 자, 지난주까지 자, 1조 원대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지금 완전히 굳혀진 것은 아니지만, 자, 기조적으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서학개미라고 불리시는데, 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단 며칠 만에 환차손이 생각보다 크게 발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건 좋은데 이상하게 원화 기준으로 보면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이 시장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달러 환율의 기조적인 추세적인 하락은 한국 증시의 메리트를 다시금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대 내내 좀 뭐라고 할까, 좀 못난이 취급받아왔던 한국 증시가 이제는 탈바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도시키고, 그리고 미국 증시로 나가 있던 한국 투자 자금의 회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달러 환율이 던지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좀 훈훈하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던지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을 녹화하면서요, 제가 좀 컨디션이 살짝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 중간중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 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조금 컨디션이 조금 나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여러분들 한번 2000년대 초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땠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무릎을 치시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